10월 4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내적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국감은 민생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 잡기, 편가르기 정책 등으로 정쟁 국감, 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국감은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대한민국의 희망과 회복의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감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변곡정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위는 국회의 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려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동행, 미래 도약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10대 법안뿐만 아니라 100대 입법과제의 상임위별 중점 추진 법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들을 지금 와서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와 민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림적 정책이 아니라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꾸준한 정책 실천으로 반드시 초일류 국가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처리를 안 한 것입니까?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2020년 흉년시 시장에 10만 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톤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2021년 풍년에도 27만 5천 톤만 수매 격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통계 수치조차 틀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0만 톤을 추가 격리해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작물 제도로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습니다. 농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재명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삽니까?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를 할 겁니까? 잉여된 축산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겁니까? 이것도 국가가 다 격리를 할 것입니까?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의 나라입니다. 협동농작의 나라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 토론을 요청합니다.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토론을 한번 하십시다.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감염 고위험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이 적어진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이번 추석에서도 유리창이나 비닐 장막을 사이에 둔 채 얼굴만 보는 면회만 가능하고 가족 간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재현되었습니다. 유행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복지시설 내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을 방역 당국과 관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입국 후 일주일 내 PCR 검사 의무 역시 실효성이 낮고 국민들의 불편은 큰 조치들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정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